자, 이 상황 속에서 주말에 대통령은 기업인들을 데리고 샌프란시스코 가서 샌프란시스코 선언을 한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을 하신 거예요. 예? 예? 그렇죠?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을 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은 그거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뭐냐면은 김용범 실장이 뭐냐면 9,800억 달러인가에 대한 반도체 협력 체제 구축. 자, 9,800억 달러. 제가 감이 안 잡히는 수치잖아요. 예? 우리 수천조가 되는 여기 우리나라 돈으로 수천조가 되는 저건데, 예? 그렇죠? 우리 지금 3대 메가 프로젝트도 수천조. 이것도 사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한테는 체감되지 않는 저거잖아요. 저는 이게 많은 국민들한테는 공허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가는 게 뭐냐면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구호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인 구호는 대동세상이었었어요. 대동세상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고 대체불가 대한민국만 예치고 있습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게 뭡니까요? 어느 나라도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가, 그죠? 네? 어느 나라도 뛰어넘는 그런 국가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쉽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요. 네? 근데 여기에 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얘기는 뭐냐면요. 그나마 구체적인 모습이 뭔가 이렇게 보게 되면요. 결국 이겁니다. 3, 4, 5 비전. 3, 4, 5 비전이 뭐예요? 3%대 성장률. 수출 4대 강국 되겠다. 올해 1조 달러 넘을 가능성이 지금 크거든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가 6천억 달러대에 있던 것이 1조 달러 넘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일이죠. 그 다음에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하고 3% 성장은요. 대만이 먼저 달성한 거예요. 대만은 먼저 달성한 겁니다. 이미 달성했거나 곧 달성할 거. 예? 5만 달러는 내년에 달성할 겁니다. 대만이요. 대만도 지금 이 속도로 가게 되면은 이 속도로 간다면요. 아마 내년 정도에는 1조 달러 돌파할 것 같아요. 그럼 대만도 대체불가 대만이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대만이 대체 불가의 나라냐, 국가냐? 3, 4, 5 비전 달성하면 대체 불가한 나라냐 이거예요. 예? 국민소득 5만 달러, 수출 4대 강국, 수출 4대 강국 속에 3대 강국이 독일이 있죠. 독일이 지금 엄청 망가졌습니다. 예? 독일이요. 그렇죠? 그런데 내수를 희생을 해가지고 수출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운영하는 나라입니다. 독일 같은 나라도요. 근데 수출이 그러니까 1조 달러 넘는다고 해가지고 대체불가 나라가 되느냐. 근데 이 속의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국민들, 저소득층과 서민들, 중산층이 이걸 느낄 수 있냐 이거죠. 느낄 수가 있냐 이거죠. 체감할 수 있냐 이거죠. 모두가 이걸 체감할 수 없으면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지속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거 제가 볼게요. 이건 제가 게시판에도 올렸던 건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요. 지금 일자리를 봐보세요. 대부분의 국민은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경제 문제는 뭐냐면요. 경제 문제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일자리가 곧 소득의 원천이기 때문에. 근데 일자리 한번 봐보세요. 4회 초년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20대 일자리가 지금 엄청나게 줄어 거의 20만 명씩 예? 연 기준으로 20만 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남성들 군대 갔다 오는 거 기준으로 간다면 20대 후반이 예? 대학교 졸업하고 20대 후반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군대 갔다 오면 20대 후반에 되게 가는데 이들도 거의 8만 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러니까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노동 활동을 하는 때가 경제 활동할 때가 25세에서 54세 소위 프라임 에이지라고 합니다. 이게 1년에 12만 명씩 윤석열 때보다 2배 이상이 증가했어요. 다 지금 윤석열 때보다 2배 내지는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요. 65세 이상이 30만 명씩 이상씩 여전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지금 엄청난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놔버렸어요. 손을 놔버렸다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노동력을 창출하지 않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니요. 일자리 문제 해결 안 하면은 그게 무슨 국가가 존재할 이유예요? 네? 그럼 어떻게 먹고 살라고? 서민들은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겁니까?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일자리 없으면 어떻게 생존하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이 앞에 거는요. 그 다음에 뭐냐면 사업체.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일자리만을 중심으로 딱 보게 되면요. 상용직 일자리가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상용직이 맨 밑에 줄에 보게 되면요. 맨 밑에 줄에 보게 되면은 임시 일용직이 있죠. 상용직 일자리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상용직 일자리는 윤석열 정부 때보다도 거의 5분의 1에서 3분의 1 이상씩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전체 임시 일용직을 한번 봐보세요. 윤석열 때도 한 10만 명 이상씩 증가했던 게 60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자리가 임시 일용직이라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에 반도체가 그렇게 붐을 이렇게 일으켰고 수출이 그러니까 1조 달러에 육박하면 뭐합니까? 다 이런 임시 일용직 중심의 일자리 만들어지는 게 이게 대체 불가의 대한민국입니까? 나라입니까? 이런 나라가 대체 불가의 나라냐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비정규직 거를 국정 목표로 가다 보니까는 전체 임시 일용직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증가했어요. 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중소기업 상용직이 많이 증가했죠. 이게 정상이죠. 왜? 중소기업이 거의 90% 가까운 88% 정도가 그러니까 중소기업 일자리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중소기업 일자리가 제일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상용직 일자리가. 이재명 정부에서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그걸 또 잠깐 보게 되면요. 전체, 이 앞에 나온 건 사업체에 고용되는 사람들만이고 사업체에 고용 안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 그럼 다 포함해가지고 보게 되면요. 다 포함해서 보게 되면은 전체 상용직 일자리가 문재인 정부 때는 1년에 44만 9천 명 정도씩 증가했고 윤석열 때는 34만 8천 명 정도씩 증가했고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9만 3천 명 정도 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 대참상이죠. 반도체 붐이면 뭐고 수출 1조 달러면 뭐하냐고요. 국민소득 5만 달러 시장이 뭐냐고요.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를 못 갖는데 그렇다면 결국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봐보세요. 노동자들하고 자영업자는 안 하잖아. 일반 국민은요. 네? 위에 오렌지 색깔이 노동자들의 월평균 소득이에요. 윤석열 정부 마지막 때보다도 지난해 노동자들의 월평균 수입이 오히려 조금 줄어들었어요. 한 2천 원 정도요. 자영업자는 완전히 최악의 상황이고요. 월평균이 144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예? 문재인 정부 때 노동자 월급이 좀 빠르게 증가했죠. 그 앞에 있는 게 바로 그 수치인데 자영업자가 그 대신 상대적으로 빠르게 소득이 감소한 반면에요. 자, 그 결과로 중소기업의 연체액이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개가 내수를 담당하는 업종들이죠. 내수가 취약하니까. 왜 취약해요? 가게가 개인들이 쓸 돈이 없으니까. 소득이 정체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수업종인 중소기업이 제대로 될 수가 없죠. 중소기업들한테 그러니까는 굉장히 중소기업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생산적 금융이다 해가지고 지원해주라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는 그건 부차적인 방식이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거는
중소기업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돈을 벌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중소기업이 돈을 벌려면 내수가 튼튼해야 됩니다. 내수가 튼튼하려면 가게가 쓸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 가게의 일자리가 뒷받침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그러니까는 중소기업들이 지난 3년 동안에 돈을 못 벌고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돈을 못 벌어요. 손실을 보고 있어요. 수익성이 마이너스가 3년째 지속되고 있다니까요. 네? 이런 문제가 방치된 상황 속에서 수출만 1조 달러 넘고 대기업 중심으로 1조 달러, 반도체 중심으로 1조 달러만 넘으면은 수출 1조 달러의 1등 공신은 뭡니까요? 반도체 수출이잖아요. 네? 그런 나라가 대체 불가한 나라입니까? 자, 중소기업이 위기의 배경은 뭐냐면요. 가계 소비가 올해 1분기, 2분기가 지금 성장률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서프라이즈 나오잖아요. 반도체 때문에. 여러분 뉴스 통해서 봤을 거예요. 1분기에 가계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이요. 368만 원입니다. 2분기도 368만 원. 1,000원이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2분기 때는요. 이게 어느 때 수준이냐? 2018년 1분기 때가 368만 2천 원인데 그때 수준이 보다 조금 낮은 거예요. 2018년 가계의 월 평균 소비 지출액이요. 잃어버린 8년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가계가 앞에서 봤듯이 소득이 정체되어 있으니까. 소득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소비를 어떻게 해요? 가계 소비가 이렇게 억압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이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네? 어떻게 돈을 벌겠냐고요. 그럼 이 속에서 3% 성장, 1조 달러 수출, 국민소득 5만 달러, 이것이 대부분 국민들, 서민들한테 어떤 체감이 되겠냐고요. 어떤 체감이 되겠냐고. 예? 거기다가 그나마 지난 1년 동안에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주식 가지고 그나마 싱글벙글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은 최근에는 완전히 예? 울상으로 변하고 계시고요. 이거 봐보세요. 이재명 정부가 작년 2분기 때부터 사실은 이제 포함시켜서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파란색 막대기가 성장률입니다. 분기별 성장률이요. 가계소비의 성장 기여도입니다. 작년도 2분기에는 한 50%를 가계소비가 기여를 했어요. 0.6%에서 0.3%니까요. 올해 2분기에는 똑같이 0.6% 성장했는데 작년 2분기랑 똑같이. 근데 가계소비는 0.1% 줄어들었습니다. 1분기보다 더 줄어들었어. 네? 그러니까 가계소비, 내수가 갈수록 위축돼 가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국내 자영업 하시거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이거 느끼실 거예요. 이 속에서 3, 4, 5 비전 얘기하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대통령, 샌프란시스코에서 거대 기업들하고 엔비디아가 대한민국 AI의 황금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저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엔비디아가 아까 어떻게 봤습니까? 작년 10월달 주가보다 더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예? 한국이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AI의 인프라 시설에 많이 투자를 해야지만이 GPU 팔아먹을 게 아닙니까? 예? GPU 팔아먹을 게 아니냐고요. 그렇죠? 한국에서 AI 많이 쓰는 인프라 시설을 구축할수록 거기 와 있는 기업인들 보게 되면은 한국은 엄청난 그러니까는 시장인 거예요. 예? 한국에서 메모리 반도체 팔아가지고 번 돈 달러들 다시 그러니까는 회수해 갈 수 있는 가게 내수는 그러니까 이렇게 쪼가들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국민에게 AI를 쓸 수 있게 해주겠다. 모든 국민이 AI 쓰게 되면은 일자리가 갑자기 늘어납니까? 우리가 모든 국민이 인터넷을 쓴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창업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났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예? 제가 뭐 평화하자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수를 좀 살리면서 하자 이거죠. 많은 국민들이 좀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하면서 예?
반도체 붐이 있고 1조 달러의 이러한 그 수출 성장이 많은 국민들한테 체감이 되도록 퍼지도록 모두가 그 혜택을 체감하면서 해야지 그래 대체 불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거죠. 이거 봐보세요. 3% 성장할 때는 가계소비 지출이 쭉 올라갔을 때였었어요. 성장률이 2% 1% 떨어질 때가 바로 뭐냐, 가계소비가 이게 멈춰있어요. 멈춰있을 때가 바로, 네? 가계소비 강화 없이는요, 반도체 수출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반도체라는 것은 반사체잖아요.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 지속될 겁니다. 하지만은 미국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AI 산업 생태계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뭐냐면 반도체 사이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를 계속해서 3% 이상의 성장을 끌고 가려면 내수 강화해야죠. 내수를 이렇게 팽개쳐 놓고 어떻게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이거 봐보세요. 윤석열 때 분기당 평균 분기당 성장률이 1.9%, 아니야, 연평균 성장률이 1.9%였었거든요. 윤석열 때요. 근데 가계소비 기여율이 2.0%였었습니다. 가계소비 증가율이. 근데 그게 변화가 없어요. 이재명 정부에 와서도. 성장률은 좀 올라갔는데, 윤석열 때보다도. 그럼 일반 서민하고 내수에는 이재명 정부에서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달라진 게 없는 거야. 네? 이게 대부분 서민들이 체감하는 현실 경기 아닙니까, 지금요? 자, 그런 점에서 저는 반도체만 쳐다봐가지고 대체 불가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대동세상을 만드는 걸 포기하고 대동세상을 만들 자신이 없기 때문에 대동세상 대신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구호를 바꾼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은 제가 얘기했죠. 총선 실패합니다. 총선 실패예요. 총선 실패하면요, 대선도 실패하고, 그러면 의회 권력을 뺏긴 상태 속에서 정권까지 뺏기게 되면요, 대한민국은 지옥이 됩니다. 제가 늘 얘기했듯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거리에 나가서 윤석열 정권 그러니까는 이 타도하기 위해서 나가서 떠들던 시민들의 상당한 시민들의 지금 저는 우려 섞인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경제 지표로 봤을 때 지금 상당히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지금 눈에 보이고, 그걸 제가 폴트라인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식 투자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는 주식시장을 잠시 쉬어가는 것도 방법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네? 지금 구조상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큰 상태 속에서 개인이 그러니까는 작년에는 계속 올라간 국민이기 때문에 그때는 대부분이 쌀 수가 있어요. 그때 딴 거 가지고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들. 네? 지금은요, 너무 지금 불확실성이 심해진 상황입니다. 적어도 이 불확실성이 좀 이렇게 거치고 난 이후에 해야 되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정부는 정책을 그러니까 계속 실험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그러니까 분노가 지금 그러니까 꺼지지 않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실망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제가 가슴이 아파요. 이재명 정권을 그러니까 탄생을 지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예? 책임감 때문에